미드풋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착지가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안녕하세요. 골격질주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러닝 처음 시작하실 때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세에 대해서 뒤꿈치로 착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드풋으로 뛰어야지 부상도 없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 착지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뒤꿈치를 닿지 않게 하려고 하고, 억지로 발을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 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드풋이라는 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료실에서는 미드풋을 억지로 만들려다가 몸이 더 망가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는 종아리가 터질 듯이 뻐근해지고, 아킬레스건이 당기고, 발바닥이 아프고, 발목이 굳고, 달리기가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면 원래 자기 몸이 사용하던 움직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착지를 모양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리어풋이냐 미드풋이냐 포어풋이냐. 근데 실제 러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리 길이와 발 크기도 다르고, 골반 움직임과 유연성도 다르고, 그리고 근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식도 전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착지를 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저는 엘리트 선수들이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미드풋 해야지, 뒤꿈치가 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뛴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땐 잘 뛰는 선수들일수록 리듬, 그리고 추진감, 몸의 균형, 그 다음 호흡, 그리고 힘이 빠진 상태, 이런 것들에 더 가까운 감각으로 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달리기는 굉장히 빠른 반사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페이스로 달릴 때 한 발 한 발은 거의 0.2초 정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매 순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 연구를 보면,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많은 엘리트 선수들도 사실은 리어풋 착지를 사용을 해요. 2007년도 엘리프 하프 마라톤에서 이제 선수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한 75% 정도 되는 선수가 리어풋 스트라이커였고, 2017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마라톤 선수들을 분석했는데, 남자 선수 거의 54%, 여자 선수 67%, 거의 70%에 가깝죠. 이런 분들이 리어풋 스트라이커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런 세계 최고 선수들조차 착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시나요? 그래서 미드풋 강박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잘 뛰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발이 몸 앞쪽으로 과하게 뻗지 않고, 몸 중심 아래에서 접지되고, 지면을 오래 누르지 않고, 그리고 리듬이 끝까지, 경기 끝까지 살아있고, 후반까지,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부드럽게 연결돼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몸 중심 아래에 발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런 착지가 브레이킹을 만들지 않는지, 착지 자체가 내 몸을 약간 정지시키는 그런 브레이킹을 만들지 않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성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까지 리듬이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던스가 너무 낮은 사람은 앞으로 발을 멀리 뻗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힐 스트라이크가 강해지고 브레이킹이 커져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드풋 해야겠다라고 해서 발만 억지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착지가 아니라 리듬이랑 자세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케이던스가 좀 올라가고, 몸의 중심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 상체 힘이 빠지고, 골반 움직임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의 착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변해요. 이제 이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몸이 효율적으로 찾은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미드풋은 목표가 아니고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발에 집중하게 되면은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호흡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팔 흔들림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달리기는 원래 이제 굉장히 자동화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셔도 착지를 억지로 바꾸기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턱을 살짝 당기고 몸을 길게 세우고, 힘을 빼고 리듬을 만들고, 케이던스를 올려서 몸의 중심 아래로 발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달릴 때 거의 무릎 아래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얘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내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착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신발의 종류가 어떤 거냐, 그리고 내 지면의 상태, 달리는 지면의 상태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착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도한 포어풋, 그다음 과도한 힐 스트라이크만 피하시고 착지에 대한 건 조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미드풋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얼마나 내 몸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더 오랫동안 덜 다치고 더 잘 달리게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미드풋은 잊어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반박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달린 러너다라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격질주 김동현이었습니다.